909번입니다. 앞에 요 문제, 요 페이지 앞쪽에 보시면은 뭔가 무시무시한 글들을 막 적어놨죠.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은 다 풀립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문제 시작할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한다. 요 단어를 기억하세요. 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말이 나오면요. 여러분들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함수로 해석한다. 요게 첫 번째고요. 함수로 해석. 두 번째가 두 가지를 따지는데 x제곱 앞의 개수를 따지고요. 그리고 판별식을 따집니다. 요렇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은 앞에 무시무시한 말들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말이 나오면요. 뭐라고? 두 가지가 기억나라고요. 첫 번째, 뭐다? 함수로 해석한다. 그리고 두 가지를 따지는데 x제곱 앞의 개수, 판별식 d를 따진다. 여러분들이 요 문제는요. 비단 고1 때만 나오는 게 아니고 고2, 고3 때도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2, 고3들 제가 수업하다가도 이거를 몇 번을 얘기해 주는데도 계속 까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한다 하면은 몇 개 따진다? 두 개 따진다. 첫 번째, 함수로 해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x제곱 앞의 개수, 판별식 d를 따진다. 909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를 함수로 해석한다 그랬죠. 제가 좌변의 y, 부등식이나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하는 방법은 좌변의 y, 우변의 y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y 꼴 제로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x축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x축을 먼저 하나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x축을 이렇게 하나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요게 x축이니까요.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크다는 위쪽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x제곱 앞의 개수 1,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할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됐다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모든 x에 대해서 y 값이 뭐가 나옵니까? 양수가 나옵니다. 양수가 여기에 y 값 0보다 큰 거 맞죠?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x에 접할 수도 있어요. 개형은 세 가지예요. 그리고 x축을 뚫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x에 대해서 접하는 x축에 접하는 요 x의 값에 대해서 y 값이 여기가 y축이 있겠죠. y 값은 0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y 값은 0이고요. 여기에 y 값은 0이잖아요. 0이 0보다 큽니까? 아니죠. 성립 안 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x에 대해서는 y 값이 양수가 나오니까 0보다 큰 거 맞아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단 하나만 성립 안 하는 거야. 여기 x에 대해서 y 값은 0이 나오니까 성립을 안 한다고. 즉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그래프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 그래프도 안 되죠. 요 범위에 대해서 x가 요 범위에 대해서 대응되는 y 값은 x축 아래쪽에 대응이 되니까 y 값은 음수가 나올 겁니다. 이해되죠? 음수가 0보다 큽니까? 말도 안 되죠. 음수가 0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요 범위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을 성립 못 시킨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얘도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돼요. x축 위쪽에 이렇게 공중부양을 해야 되는 이런 그래프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함수 해석법은 끝났고요. 이제 이 그림 보면서 이거를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x제곱 앞의 개수를 따진다 그랬는데요. x제곱 앞의 개수가 여기가 a 처리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x제곱 앞의 개수를 따지셔야 되지만 요 문제 같은 경우는 x제곱의 개수가 1, 즉 양수로 되어 있기 땜시롱 굳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a 처리되어 있는 거는 난이도가 조금 더 높겠죠? 그러면 x제곱 앞의 개수는 주어져 있으니까 따질 필요가 없고요. 판별식만 따져주면 돼요. 판별식만. 그러면 이 2차 함수 그래프 보는 거야. 얘가 x축과의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x축과의 교점 구하려고 하면 얘를 0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
즉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플러스 2 이꼴 제로에서 나오는 x의 값이 x절편이라고. x축과의 교점이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x의 값이. 근데 이 이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서 x의 값 나오면 안 돼. 즉 실근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판별시티가 0보다 작아져야 됩니다. 완전히 이해되죠? 여기에서 k범위 구하시면 끝나는 문제예요. 엄청 쉽죠? 근데 이 문제를 앞쪽에 있는 그 페이지 거를 다 통으로 외운다든가 포스트잇에 빡빡하게 적어서 교과서에 붙여놓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예. 제하고 제 수업 듣는 사람들은 그러지 마시고 두 가지만 하면 돼요. 함수로 해서 x제곱 합의 계수 판별식만 따져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4번은 뒤로 갈게요. B'은 얘에다 2분의 1 곱했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B'의 제곱 4 마이너스 AC입니다. 1 곱하기 K 플러스 2니까요. K 플러스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보호 바꿔주면 돼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얘가 0보다 작아지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K를 우변으로 이항시켜주면 K조이 커지면 되는 거죠. 얘 두 개 계산해주니까 2가 나옵니까? 그렇죠.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완전 쉽죠? 다음 문제 하나 또 더 보고 갈게요. 910번입니다. 얘도 요 말과 같이 가는 거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2차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몇 개 따진다고요? 함수에서 x제곱 앞의 개수 판별식 3개만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의 해석 좌변의 y, 우변의 y. y 꼴 제로는 뭐를 의미한다? x축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라? x축 먼저 세팅하라 그랬죠. 네. x축 이렇게 먼저 세팅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x제곱 앞의 개수가 1 양수니까 아래로 올라갈 겁니다. 요렇게 한번 먼저 해볼게요. 모든 x에 대해서 y 값이 양수가 나옵니다. 양수가 0보다 큰 거 맞죠? 네, 다 성립합니다. 그리고 요렇게 접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x축에 요렇게 접했을 때 여기에 x에 대해서 y값 0 나오죠. 0이 여기 등호 있죠. 아까 전에 없었지만 0이 0하고 같아질 수도 있습니다. 성립합니다. 나머지 x에 대해서는 y가 양수 나오니까 0보다 큰 것도 맞고요. 오케이, 이 그래프도 오케이, 이 그래프도 오케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x축을 뚫고 내려가자 이렇게. 그럼 요 범위에 있는 x에 대해서 y값은 음수가 나오죠. 대응을 해보면은 음수가 0보다 큽니까? No. 음수가 0보다 클 리는 없어요. 음수가 0하고 같아요? No. 안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우리가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x에 대해서. 좋습니다. 이제 이 두 개의 그래프를 함수 해석법은 끝났고요. 이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따져주면 되는 거죠. x제곱 앞의 개수 1 주어져 있죠. 따질 필요가 없어요. 누구만 따지면 돼요? 그렇지. 판별식만 따져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판별식. 자, 판별식으로 할게요. 그럼 얘를 0으로 만들었을 때 요 2차 방정식에서 그럼 이 그래프니까요. 이 그래프가 됐을 때 x축과의 교점이 없어? 없죠? x절편이 없다는 얘기예요. 얘를 0으로 만들었을 때 여기에서 x의 값 실근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판별 d가 0보다 작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도 되죠. x축에 접했어요. 그러면 x절편이 몇 개 나와? 한 개 나오지. 그러면은 요 2차 방정식 얘를 0으로 만들었을 때 요 2차 방정식에서 x의 값 한 개 나와야 돼. 그게 뭐야? 중근이죠. 판별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다라는 얘기죠. 완전히 이해되죠? 그럼 판별 d는 4분의 2 못 쓰니까요. b제곱 이거 제곱해주니까 k제곱 마이너스 4ac 1이고 c가 3k입니다. 4 곱하기 3k 바로 계산할게요. 12k가 되겠죠? 요렇게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여기 있잖아. 작거나 같아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k제곱 앞의 개수 양수입니다. 그거 기준으로 해서 작으니까 무슨 범위? 4의 범위가 되겠죠. 그럼 얘를 k로 끌어내자. k-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는 4의 범위니까요.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얘가 0이 되는 k값 0, 얘가 0이 되는 k값 12. 작은 거 왼쪽, 큰 거 오른쪽에 적어주시면은 얘가 바로 910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얘도 함수로 해석해 볼게. 함수로 얘를 음수 상태에서 해석하셔도 상관없어요. 답 똑같이 나옵니다. 저 믿으세요. 믿죠? 근데 저는 음수보다 양수가 좋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씩 곱해버릴게요.
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k 플러스 3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해주니까 0이 됩니다. 음수 곱했으니까 분호 방향 바뀌어주면 되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하라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은 함수로 해석하는 거죠. 함수 해석법 좌변의 y, 우변의 y, y 꼴 제로는 x축을 의미한다 그랬고요. 그럼 x축 하나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x축 먼저 세팅하라 그랬죠. 여기가 x축이고 x제곱 앞에 계수 1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 할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x에 대해서 y 값은 양수가 나오니까 양수가 여기 y 값 0보다 큰 거 맞아요. 된다란 얘기예요. 이렇게 x축에 접하면 어때요? 여기에 x에 대해서 y 값은 0이 나옵니다. 0이 0보다 큰 거 아니죠? 그죠?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뚫고 내려가는 것도 당연히 안 되고요. 요 그래프가 된다란 얘기예요. 이제 이 그래프 보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 x제곱 앞에 계수 따진다 그랬죠? 그런데 1 양수니까 굳이 주어졌으니까 따질 필요가 없고요. 판별식만 따져주면 돼. 판별식. 그럼 x축과의 교점이 없죠? x절편 구하려고 하면 y에다 0 집어넣었을 때 요 2차 방정식에서 x의 값 생기면 안 돼. 걔가 x절편이니까. 그래프 보면서 해석하라 그랬잖아. 그지? x축과의 교점이 없잖아요. 그 말은 요 2차 방정식 얘를 0으로 만들었을 때 실근이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판별D가 0보다 작아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죠? 접하는 건 안 되니까요. 등호대로 하시면 안 돼요. 접하는 것도 되면은 등호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4분의 D 못 가니까요. 판별 D로 갈게요. B제곱, K제곱, 마이너스 4A가 1, C가 요거죠. X 없는 것들, 마이너스 K 플러스 3. 요게 0보다 작아지면 되죠. 여기 있잖아요. 그죠? K제곱 분배하니까요. 플러스 4K 요래 분배하니까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아져야 됩니다. 2차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 K제곱 앞에 계수 1 양수 기준에서 작으니까 뭐라고요? 4, 2 요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4, 2 범위를 가집니다. 그럼 K는 4, 2 범위니까요. 요렇게 처리해 주시고 인수분해해서 제로가 되는 X 갖고 갈게. 2, 6, 2, 12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주시면 되겠죠. 더해서 4 곱해서 12 맞아요. 얘를 조금만 아래로 내릴게요. 보기 좋게. 그러면 얘가 제로가 되는 K값 2, 얘가 제로 되는 K값 마이너스 6. 작은 거 왼쪽, 큰 거 오른쪽에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911번의 최종적인 정답은 K값 마이너스 6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얘가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 번 또 더 해봅시다. 음수로 해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네. 저는 양수가 좋아요. 마이너스 1씩 곱할게요. 2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x 마이너스 1씩 곱해주면요. 플러스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해주면 어차피 0이죠. 음수 곱했으니까 부동 방향 바뀌면 되죠.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하라. 몇 개 따진다? 2개 따진다. 첫 번째 함수 해석한다. 두 번째 x제곱 앞에 계수 판별식 따진다. 끝. 함수 해석할게요. 좌변의 y, 우변의 y. y 꼴제를 x축을 의미하고요. x축은 먼저 세팅을 해주라 했죠. 이렇게요. 그럼 2차 함수 x의 앞에 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입니다.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y 값이 양수가 나오니까 양수가 0보다 큰 거 맞아요. 돼요. 성립합니다. 그럼 그리고 요렇게 접해도 돼요. 되죠? 눈치 채셨겠지만 등호 들어가면 접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 x에 대해서 y 값은 0이 나오잖아요. 0이 0하고 같아질 수도 있잖아요. 나머지 x에 대해서는 양수가 나오니까 양수가 0보다 큰 거 맞습니다. 뚫고 안 내려가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x제곱 앞에 계수 따지는데 숫자로 주어져 있으니까 따질 필요가 없고요. 누구만 따지면 돼요? 이제 판별식만 따지면 되죠. 요 그래프 얘를 0으로 만들었을 때 여기에서 x의 값이 생기면 안 되죠. x과의 교점이 없으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져야 되고 접했을 때는 중근도 됩니다. x절편이 한 개니까요.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2차 부등식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라라고 얘기하는 문제들은요. 무조건 판별 d가 0보다 작습니다. 이게 커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그렇게 일반화 시켜서 외우지 마시고요. 저도 그렇게 외워서 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판별 D 갈게요. B가요. K 플러스 4분의 D 못 가죠. K 플러스 1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가 2니까 8이 되겠죠. C가 K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되는 거죠. 이해 되겠죠? 요 2차 부등식에서 K 갖고 하시면은 집에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전개해 줄게요.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요거 분배가 주면은 마이너스 8k 플러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k제곱 그대로 가시고 두 개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 6k가 되고 얘 두 개 계산해 주니까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인수분해 하시면은 kk 33 둘 다 마이너스 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k-3의 전체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k 값의 범위나 k 값을 구해주면 돼요. 제곱 밑에 값이 0이 되는 k 값 기준으로 해서 한번 봐봐. k에 3 들어가 보세요. 그럼 얘 0 되겠죠? 0 제곱해주면 0이 되죠? 그러면 0이 0하고 같아지잖아요. 즉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k에 3이 아닌 값이 들어가주면은 음수가 되든 양수가 되든 제곱해주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될 거야. 양수가 0보다 작습니까? no. 양수가 0하고 같아요? no. 양수가 0하고 같을 리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한 개밖에 성립 안 하죠. 아까 전에 k에 3 들어갔을 때밖에 성립 안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912번의 답은요. k 꼴 3. 이렇게 범위로 안 나오고 한 개의 값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예. 간혹 가다가 범위 안 나오면은 틀린 줄 아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해석에서 이렇게 범위로 안 나오고 이렇게 한 개의 값으로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거. 913번입니다. 쌤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에 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도 안 했죠. 요 2차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역시 함수로 해석합니다. 좌변의 y, 우변의 y. y 꼴 x는 x축을 의미한다 그랬고요. x축 먼저 세팅하면은 이해가 편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얘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죠.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래로 볼록.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y 값이 양수가 나오죠. 양수가 0보다 작아요? 아니죠. 성립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죠?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그럼 요번에 이렇게 접하는 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x에 대해서 y가 뭐 나와요? 0 나오죠. 0이 0보다 작습니까? 아니죠. 성립 안 하죠. 이 2차 부등식을 성립 못 시킨다는 얘기야. 나머지 x에 대해서도 y 값이 양수가 나오니까 양수가 0보다 작은 거 아니잖아요. 또 성립 안 하는 거예요. 이 그래프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번에 x축을 깨뚫고 내려갈게요. 그럼 이 범위에서 x에 대해서 y 값은 음수가 나옵니다. 음수가 0보다 작은 거 맞죠? 그러니까 요 범위에 대해서는 x의 값에 대해서는 요 2차 부등식을 성립시킨다는 얘기예요. 즉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고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요거는 해가 존재하죠? 얘는 안 돼요. 함수 해석법이 끝났습니다. 뭐 할까요? 위에 우리가 몇 문제나 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문제나 했네요. 이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당당하게. 예, 쌤. x제곱 앞에 계수 따지고요. 판별식 따지는데 x제곱 앞에 계수 1로 주어져 있으니까 따질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쌤 판별식만 따지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건요. x할 필요 없죠? 실근이 생기면 안 돼요. 작아야 돼요. 이제 되죠, 이제. 굳이 여기다 0 집어넣고 이제 막 그러지 말고. 그럼 얘는 접했다는 거는 판별D가 0이 돼도 된다는 얘기죠. 중근이니까. 여기서 x의 값이 하나 나와도 된다는 얘기죠. 이 그림도 된다는 얘기니까요. 4분의 D로 갈 수 있겠죠. B'은요. 얘의 반이니까 1. 그거 제곱해주니까 1 마이너스 AC입니다. 1 곱하기 이거 C죠. 1 곱하기 K-3이니까 K-3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3. 부호를 바꿔줘야 되겠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됩니다. 마이너스 K 이항시킬게요. 그럼 K조이 크거나 같아지면 되고요. 1하고 3하고 더해주니까 4가 되겠죠. 그렇지요. 이게 바로 최종적인 913번의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안 어렵죠? 914번 볼게요. 이제 유형이 바뀌었어요. 유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1번식이라고 두고요. 2번식이라고 두고. 이건 뭐예요? 연립의 기호잖아요. 이 식과 이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나 값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1번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부터 구해볼게. 이 항을 시켜주면은 4x가 크가 나왔습니다. 6-10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양변을 4로 나눠주시면요. 약분해서 x는 큽니다. 요거 약분해서 마이너스 1 되겠죠? 요 값이 바로 1번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들이다 라는 얘기죠.
요번에 2번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 구할게요. x제곱 앞에 계수가 양수 기준에서 작으니까 무슨 범위? 4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x는 4의 범위 처리하시고요. 등호 있으면 따라 들어가시면 된다고 얘기 드렸고요. 여기서 바로 인수분해 할게요. 2x, x로 가시고 아래쪽에 3 주고 위쪽에 1 줄게요. 여기 마이너스 주고 여기 플러스 줄게요. 곱해서 마이너스 3 맞죠? 마이너스 6x 플러스 x 더해주면 마이너스 5x 맞습니다. 얘가 0이 되는 x의 값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얘가 0이 되는 x의 값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연립이니까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죠. 딱 봐도 그냥 얘죠. 헷갈리면은 여러분들이 수익선을 그려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수익선 요래 하나 그려주시고요.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요.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요 범위가 되겠죠. 2번식의 범위. 1번식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여기 있겠죠. 커야 되니까 포함 안 하고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요게 1번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 동시에 만족이니까 연립이잖아요. 그죠? 요 범위가 답이 되는 거죠. 지붕 2개 썼네. 여기는 지붕 안 썼죠? 요 사이에서는 지붕 1개 썼죠? 얘와 얘 범위 사이에는 지붕 2개 썼죠. 그 다음에 3보다 큰 범위는 지붕 하나만 썼잖아요. 그죠? 요 범위가 답이 된다. 그죠? 답 적을게요.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처리하시면은 914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915번입니다. 이것도 연립이죠. 예, 연립 기호 있네요. 그죠? 얘를 1번식, 얘를 2번식이라고 두시고 1번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 구할게요. 요거 바로 이항시켜주면은 4x가 쪽이 작아지면 됩니다. 대신 얘를 이항시켜주면 되니까요. 4가 되겠죠. 양변을 4로 나눠주면은 약분해서 x의 값은 작습니다. 요거 약분해서 1 나오죠? 얘가 바로 1번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가 된다라는 얘기죠. 요번에 2번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 구할게요. x제곱의 개수를 양수로 유지시켜주는 게 좋아요. 넘어가니까 부호 바뀌어서 x제곱 플러스 x가 되고요. 얘 넘어가주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걔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되는 거죠. 이거 무슨 범위예요? 4의 범위죠. 네, xx 인수분해 먼저 할게. 2, 3은 6, 큰 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x는 4의 범위 처리하시고요. 동호 있으면 따라 들어가시면 되고 얘가 0이 되는 x의 값 마이너스 3, 얘가 0이 되는 x의 값 2가 나오겠죠. 연립이니까 얘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되겠어요. 머릿속으로 수익선 그려지겠어요? 그려지면은 이렇게 되고 그 사이에서 이렇게 가니까 그러면은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오케이? 하나 그려드릴까요? 펜 서비스로. 마이너스 3, 얘가 2,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다. 요렇게 처리하시고요. 1보다 작아져야 되잖아요. 1은 여기 있겠죠. 작아지니까 왼쪽.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니까 요 범위를 적은 게 얘다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이해되죠? 다음 문제 갈게요. 916번. 요것도 연립이죠. 요거를 1번식, 얘를 2번식이라 보시고요. 1번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 구할게. x제곱의 개수 양수 기준에서 작으니까 4의 범위가 됩니다. 바로 인수분해 여기서 하도록 할게요. 3, 5, 15, 큰 쪽에 플러스, 작은 쪽에 마이너스. 그럼 x, 1번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는 4의 범위 처리해 주시고요. 얘가 0이 되는 x의 값 마이너스 5, 작은 거 왼쪽. 얘가 0이 되는 x값 3, 큰 거 오른쪽. 요번에 2번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 여기서 바로 인수분해 할게. xx, 2, 50 둘 다 마이너스. x제곱의 개수 1, 양수 기준에서 크니까 4의 범위 아닙니다. x는 작은 것보다 더 작거나 작고 2보다 작고 또는 얘가 0이 되는 x가 뭐죠? 5가 2보다 크죠? x는 큰 것보다 더 크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씩을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 구하시면은 우리는 집에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부터 해볼게요.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요.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포함하시고 이렇게 가시면은 요게 1번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 요쪽 안에 있는 값들. x는 2보다 작아야 돼요. 2는 요쯤에 있겠죠. 2보다 작아야 되니까 왼쪽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x는 5보다 커야 돼요. 5는 요쯤에 있겠죠. 커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하시면 되죠.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요 범위 되겠습니까? 그죠? 자, 가방 쌀 준비하시면 됩니다.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요. 여기는 색칠 안 돼 있습니다. 2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하시면요. 916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917번입니다. 이것도 연립 풀어라는 얘기죠. 1번식, 2번식이라고 두시고 1번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 구할게요.
요거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2x, x로 가시고요. 아래쪽에 5 주고 위쪽에 2를 주면은 안 되죠? 안 되죠. 아래쪽에 2 주고 위쪽에 5 줄게요. 오케이? 둘 다 마이너스 줄게. 곱해서 10 맞죠? 플러스 10 맞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9x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9x 맞습니다. 그러면 x의 개수 양수 기준에서 크다 그랬으니까 사이 범위 아니죠?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 두 개 중에 작은 거는 2가 더 작네. 얘가 제로가 되는 x가 2죠. x는 작은 거보다는 더 작거나 또는 x는 2분의 5가 2보다 큰 거잖아요. 얘가 제로가 되는 x가 2분의 5니까 큰 거보다 더 커다 처리하시면은 1번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죠? 오케이. 자, 요번에 2번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구해볼게요. 요것도 바로 인수분해 가겠습니다. 3x x로 가시고요. 아래쪽에 3 주고 위쪽에 1 주고 둘 다 마이너스 주면 되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 더해주면 마이너스 10x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x는 4의 범위죠. x의 화폐 개수 양수 기준에서 작으니까요. 4의 범위 처리해 주시고요. 얘가 0이 되는 x의 값 3분의 1, 얘가 0이 되는 x의 값 3이 나옵니다. 요게 2번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 연립이니까요. 연립이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 구하시면은 끝납니다. 자, x축 하나 세팅해 주시고요. x가 2보다 작습니다. 왼쪽으로 가시고요. x가 2분의 5보다 큽니다. 오른쪽으로 가시고요. 요게 1번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 요거는 4의 범위. 3분의 1은 3분의 1은 2보다 왼쪽에 있겠죠. 3분의 1, 둘 다 동호 없죠? 예, 커야 되고, 3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3은 얘가 2.5니까요. 여기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처리해주면은 네, 요게 2번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 지붕 두 개 썼는 애 찾아주면은 여기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x의 값은 3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또는 여기도 답 나왔으니까 또는입니다. x는 2분의 5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요렇게 처리하시면은 917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할만하죠? 다음 문제 볼게요. 918번입니다. 이것도 연립의 의미죠. 그러니까 이거지. A, B, C 이렇게 나오는 거는 얘는 A가 B보다 작고 그 다음에 B가 C보다 작다. 요거를 연립프로라는 의미와 얘는 100% 같은 뜻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요게 연립의 의미니까 요렇게 한번 푼 거를 1번씩 요렇게 한번 푼 거를 2번씩 그죠?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럼 1번씩 풀게. 1번씩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 구할게요. 요거 먼저 적을게. x제곱 플러스 5x 얘가 넘어가주면요. 플러스 5 마이너스 1 플러스 4가 되겠죠. 여기가 0 됐으니까 0보다 크나 같아지면 돼요. 얘가 0보다 크나 같아지면 되는 거죠. x제곱 합의 개수가 뭐야? x제곱 합의 개수가 1. 양수 기준에서요. 판별식을 써도 서로 한 두 개의 실근을 가집니다. 지금. x제곱 합의 개수 1 양수 기준에서 크니까 무슨 범위? 4의 범위 아니죠.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답니다. 인수분해 할게요. x, 1, 4 둘 다 풀어주시면은 x 4의 범위 아니라 그랬죠. 얘가 0이 된 x의 값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얘가 0이 된 x의 값 어이구야 마이너스 4가 더 작죠. 마이너스 1보다. 그 다음에 x는 큰 것보다 더 크다.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얘가 바로 1번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가 된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동호 있으니까요. 따라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머나 큰일 날 뻔했다. 끝까지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2번씩 볼게요. 자, 요거 넘어갈게요. 넘어가주면은 요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식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x제곱 플러스 5x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인수분해 할게요. xx 16으로 가셔야 되겠죠. 큰 쪽에 플러스 작은 쪽에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6 더해주면 5 맞습니다. x는 따라온다고 보시고요. 그럼 x의 화폐 개수 1 양수 기준에서 작으니까 x는 4의 범위 처리해 주시고요. 동호 있으니까 따라 들어가시고 얘가 0이 되는 x의 값 마이너스 6 얘가 0이 되는 x의 값 1 이게 바로 2번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 이게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연립의 의미라 그랬죠. 그러면은 x축 하나 세팅을 합시다.
x가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요.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 요 범위 먼저 했어요.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왼쪽,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오른쪽, 지분 두 개 썼는 친구 찾아주면은 여기와 여기가 되겠죠. 예, 답 적을게요. 답은 x가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또는 이 범위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918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이것도 연립을 의미하는 식이죠. 요렇게 한번 풀고 1번씩, 요래 한번 풀고 2번씩.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 구하시면 끝이 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요거하고 얘를 우변으로 이항시킬게. 그러면 x제곱 얘 넘어가니까요. 마이너스 5x 얘 넘어가서 얘와 계산해 주니까 플러스 6. 다 넘어가고 이 자리에 0 됐겠죠? 그럼 얘가 0보다 커지면 되는 거예요. 0보다 커지면 됩니다. 인수분해 xx 얘가 2, 3은 6으로 가시면 되고 둘 다 마이너스 주시면 되겠죠. 곱해서 플러스 6 더해주면 5. x 따라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사이 범위 아니죠? 그러면 x는 제로가 되는 x가 2, 제로가 되는 x가 3이니까 2가 3보다 작죠? 작은 것보다 작고 또는 x는 큰 것보다 더 크다 처리하시면은 요게 바로 1번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번에 2번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도 구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반대로 이항시켜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0보다 작다 되고요. 인수분해 하시면 xx 1, 5 둘 다 마이너스 주시면 되겠죠. 곱해서 플러스 5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5 맞습니다. x제곱 앞에 개수 양수 기준에서 작으니까 얘는 4의 범위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로가 되는 x의 값 1, 그 다음에 제로가 되는 x의 값 5죠. 요게 2번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 이제 수직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범위 구하시면 돼요. 1보다 크고요. 5보다 작습니다. 요게 2번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 이렇게 되죠. 그리고 x는 2보다 작아야 돼요. 2 여기 있으니까 작아야 되니까 왼쪽. x는 3보다 커져야 돼요. 3보다 커져야 되니까 오른쪽. 지붕 두 개 썼는 애가 여기와 여기니까 요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답은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또는 x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요렇게 처리하시면은 919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오호, 유형이 또 바뀌었습니다. 유형이 하나 바뀌었는데 2차 방정식의 두 건이 모두 양수일 때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건이 모두 양수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묻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다른 페이지로 잠깐만 갈게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내신에 무조건 시험에 출제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예, 요 쭉 몇 가지의 케이스가 있냐면요. 6가지의 케이스가 있는데 그 6가지에 대해서 다 얘기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는 여러분들이 3가지만 외우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판별식 D. 판별 D를 먼저 갈게요. 3개 따진다는 것만 외워주세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는 몇 개 따진다? 3개 따진다. 판별식 D,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부동호 방향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판단하시는 건 아주 쉬워요. 뭐 따지는지만 기억해 놓으세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뭐 따진다고요? 지금 외우세요.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 뭐 따져요? 3개 따져요. 판별식 D,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3개 따진다. 유형은 몇 가지다? 6가지 있다. 오케이. 그러면은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우리가 몇 개 따진다 그랬어요? 판별식 D,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이렇게 3가지를 따진다. 적어 놓으시고요. 두 근이 모두 양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근이 모두 양수래요. 그럼 우리가 허수는 대수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허수는 대수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도 혹시 2i가 3i 2i하고 3i 중에서 설마 3i가 크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수예요. 대수 비교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같다는데요. 2i와
뭐 AI가 같을 때 A 갖고 와라 하면은 이런 식으로는 가능합니다. 등호는 성립하지만요. 대소 비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양음이 존재하지 않는 수야. 허수는. 그러면은 당연히 두근은 건이라 하는 건 x의 값이니까 실근에서 따져줘야 돼. 실근에서. 그럼 실근이니까 판별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되겠죠? 실근 등호 들어갑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은 등호 빼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 하는데 등호 넣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또 망합니다. 눈물 뚝뚝 흘립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두 근이 모두 양수이다. 요거는 실근에서 따져줘야 되니까 요거는 등호가 들어가시면 돼요. 서로 다른 실근이다 하면은 서로 다른 뭐 실근이다.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얘기하면요. 등호 빼시면 됩니다. 그거는 뒤쪽에 문제 나오면은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얘는 실근에서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되고 두 근이 모두 양수래요. 그럼 두 근 양수, 두 근이 알파 베타로 지금 잡은 거거든. 그럼 두 근을 합해주면 당연히 양수겠죠. 양수 곱해주면 양수겠죠. 부도방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따지는지만 외우자고요. 판별D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뭐를 할 때 2차 방정식의 실근을 부여할 때 하나 끝났어요.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허근에서 따져야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실근이 돼야 돼. 판별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따집니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두 근이 모두 음수잖아. 2차 방정식 두 근을 알파 베타로 잡은 거거든 지금. 음수 대주니까 뭐 돼? 음수겠죠. 음수 곱해주면 얘는 양수겠죠. 오케이? 오케이. 세 번째.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자,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입니다. 그럼 뭐 따져요? 판별D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3개 따진다 그랬잖아요.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요. 판별D 따질 필요가 없어요. 따져도 되는데 따질 필요가 없어요.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알파와 베타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판별D는 따질 필요가 없어. 만약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제로 요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을 얘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잡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판별D 한번 써보세요. 판별D는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오케이.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달라요.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달라서 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곱은 얼마 돼?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이죠. 두 근의 곱은 그냥 예분의 A니까 A분의 C가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두 근의 부호,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얘 부호가 서로 다른 거야. 그럼 얘는 뭐예요? 음수죠. 그럼 얘도 같은 놈인 얘도 음수 될 거 아니에요. 얘 두 개가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야. 그럼 얘 부호 서로 다르니까 얘는 뭐예요? 양수죠. 양수에다 마이너스 4 곱해주니까 양수죠. B는 A, B, C는 실수입니다. B 실수를 제곱해주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얘는 무조건 양수다라는 얘기죠. 무조건 실근을 가지는 거예요.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무조건 실근을 가지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다. 굳이 안 따져도 된다. 따져도 되는데 안 따져도 돼요. 무조건 판별D는 0보다 크지니까요. 실근을 가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못 따집니다. 그래서 얘는 안 해요.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는요. 왜 그렇습니까?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잖아요. 어떨 때는 양수 나오고 어떨 때는 음수 나와요. 어떨 때는 양이 되고 어떨 때는 얘가 음이 돼요. 그래서 얘는 못 따져서 안 따져요. 얘는 따져도 되는데 굳이 따질 필요가 없지만 얘는 못 따져서 안 따져요. 왜요? 그러니까 알파가 4가 되고요. 베타가 마이너스 2가 돼보세요. 더해주면 얼마 나와요? 2가 되어서 얘는 양수 나오죠. 알파가요 2가 되고 베타가 4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를 베타가 잠깐만요. 알파가요 2고 베타가 4라고 둬보세요. 마이너스 4라고 할까요? 그거 두 개 더해보세요. 더해주면 마이너스 2 나오죠? 오케이? 그럼 얘는 또 뭐 나와요? 음수 나오죠? 어떨 때는 양수 나오고 어떨 때는 음수가 나오니까 얘가 뭐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라고 판단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못 따져서 안 따져요. 얘는 따질 필요가 없어서 안 따지는 거고. 꼭 기억하세요.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누구만 따진다? 알파 베타만 따집니다. 두 근의 곱.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곱해주면 얘가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지우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되죠? 오케이. 4번 갈게요.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클 때. 다 적어 놓고 할게요.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 클 때. 뭐야 이게? 자, 시가 나한테 한 거예요. 보다 이렇게 해야지 말이 되지.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클 때,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작을 때. 6번째, 이게 마지막이죠. 6가지 케이스 있다 그랬으니까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양근이 잠깐만요.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과 같을 때. 내 기억이 맞다면요. 이게 맞을 거예요. 쌤, 책 없습니까? 예, 책 없어요. 너무 오래 해서 그냥 외우고 있어요. 이것도 그렇고. 자, 방금 실근에 부호하고 있습니다.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클 때. 그러면은 이거 그러니까 봐봐.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알파 베타만 따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한 개는 양근이고 얘는 하나는 음근이야.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오케이? 서로 다를 때는 판별직뒤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겠죠. 판별뒤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무조건 판별뒤는 0보다 크지니까. 제가 요 3번 할 때 증명해 드렸잖아. 오케이? 부호가 다를 때는 따질 필요가 없어. 판별뒤는. 근데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따질 수가 있어요. 알파 베타도 따져야 되고요. 하나는 양근이고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니까 곱해서 얘는 음수가 될 거예요. 이거 판단 쉽죠? 요거 어려워하시는데 해보시면 돼요. 양근을 제가 4라고 볼게요. 음근을 마이너스 3이라고 볼게요. 그거의 절대값. 양근을 4라고 보고 음근을 마이너스 3이라고 볼게. 그러면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죠? 이렇게요. 오케이? 얘는 3이니까 양근의 절대값이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큰 거 맞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요 문장을 만족하잖아. 그지? 그러면 얘와 양근과 음근을 더해보세요.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그럼 얘는 양수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구체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요. 이 무조건 외운다고 기억이 한 달 이상 안 갑니다. 금방 다 까먹어요. 얘도 한번 해볼게요. 양근을 요번에 4라고 그대로 보고요. 음근의 절대값보다 작아지래. 그럼 음근을 마이너스 5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절대값보다 작은 거 맞습니까? 맞잖아요.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 5가 되겠죠? 보다 작은 거 맞잖아요. 두 개 더해보세요. 얼마 나와요? 알파 플러스 베타. 양근을 4라고 잡았고 음근을 마이너스 5라고 잡았으니까 더해주면 마이너스 1 되죠. 합해주면 0이 된다, 음수가 된다는 얘기야.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요. 양수근, 음수근. 부호가 다르니까 곱해주면은 얘는요, 음수가 되겠죠. 마지막입니다.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과 같을 때라고 얘기했어요. 양근을 4라고 두고요. 음근을 마이너스 4라고 둘게요. 음근의 절대값하고 같다. 맞잖아요. 같은 거 맞잖아요. 얘는 4가 될 거니까. 결국 얘와 양근과 음근을 더해주면 뭐 나와요? 0 나오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 되고요. 두 근의 부호가 양근, 음근, 부호가 다르죠. 0보다 작다. 퍼펙트합니다. 완벽하게 제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퍼펙트합니다. 진짜. 완벽하게 설명을 다 드렸어요. 920번 풀면 되죠? 문제 갈게요.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여러분들 제가 이거만 생각 또 심장이 벌렁벌렁거린다 또.
진짜 내가 이거를 내가 진짜 엄청 강조를 해요. 시험 칠 때까지 전까지 해서. 그 2차 방정식이 나왔죠? 두 건이 모두 양수라 나왔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부호 없는 문제 아니에요? 그럼 뭐 따져야 돼요? 판별 뒤에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야 되지. 이 문장을 읽는 순간에 판별식 뒤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를 따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야 된다는 얘기야. 왜? Why? 2차 방정식의 두 건이 모두 양수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2차 방정식의 부호를 언급하는 거 아니야.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와 관계되는 문제란 얘기예요. 문제의 의도를 빨리 파악하시란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갖다가 뭐 하는지 아세요? 판별식 쓴다. 시험지 보면은 판별식 써갖고 여기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1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뭘 어떻게 해요?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가면요.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라잖아요. 그럼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야겠잖아. 부호. 실근의 부호 문제라는 얘기죠. 그럼 세 개 따진다 그랬잖아요. 파멸 뒤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두 근이 모두 양수래요. 그러면은 실근에서 가져야 되죠. 0보다 크나 같아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더해주면 양수가 되겠죠. 요게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세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라 그랬으니까 곱해주면 양수가 되겠죠. 이렇게 판단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씩 각계 격파하시면 됩니다. 1번부터 볼게요. 얘를 옆으로 조금만 더 당길까요? 오른쪽 들어가. 오케이. 자, 요거 4분의 D로 갈게요. 4분의 D. B'은요, 마이너스 1이죠? 제곱해주니까 1 됩니다. 마이너스 AC. 1 곱하기 K 플러스니까 K 플러스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되고 K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되죠. 이 양을 시켜주면 K 쪽이 작아지면 돼요. K가 작거나 같다? 계산해주니까 요거 두 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 되죠. 네, 범위 하나 구했어요. 우리 K 범위 구하시면 되거든요. 이 세 개를 다 동시에 만족하는 K 범위를 구하시면 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a니까 얘는 2가 될 겁니다. 2가 0보다 큰 거 맞죠? 굳이 따지자면요. 뭐 여기서 k 생각 안 하고 그냥 요거 두 개만 만족하는 k가 구하시면 되거든요. 굳이 따지자면요. k는 모든 실수가 됩니다. k에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 상관없이 두 건의 합은 무조건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네. 저는 그냥 적어 놓을게요. 안 적어 놓고 얘 1번, 3번만 따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다 그랬어요. 알파, 베타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그냥 예분의 얘가 됩니다. 여기 전체가 C가 되는 거죠. K 1분의 K 플러스니까 K 플러스 2가 0보다 커져야 돼요. 이 양을 시켜주면요. K가 마이너스 2보다 커져야 됩니다. 그럼 얘 세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를 구하시면요.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요. 예. 이렇게 등호 들어갔으니까 색칠해 주시고요. 요거 먼저 할게. K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돼요. 포함하지 말고 오른쪽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요. K는 모든 실수예요. 이렇게. 지붕 3개 썼는 친구 찾아주면 이 친구죠. 따라서 답은요.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920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21번이죠. 두 근이 모두 음수이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음수이다. 아하, 근의 공식이 아니고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묻는 문제네. 아하, 그러면은 첫 번째 판별식 뒤 따지고요. 세 개 따지는 거 외우라 했죠. 알파 플러스 베타 따지고요. 세 번째 알파 베타 따집니다. 선상님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두 근이 모두 음수이다. 네. 그러면 우리가 실근에서 따져야 되니까 판별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두 근의 합은요. 두 근이 모두 음수니까 음수 대주면 얘는 음수가 되겠죠. 두 근이 모두 음수인데 곱해주면 얘는 양수가 되겠죠. 부도 방향은 쉽습니다. 이렇게 4분의 D 못 가니까요. 판별 D로 갈게요. B가 K 플러스 1이니까 B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4가 되겠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오케이. 요거 정리해 줄게요.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럼 인수분해 하시면 KK 1, 3 큰 쪽에
플러스 작은 쪽에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3 더해서 2 맞습니다. K제곱 앞에 계수 1 양수 기준에서 크니까 4의 범위 아닙니다. K는 얘가 제로가 되는 K가 마이너스 3이겠죠. 작은 거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K는 얘가 제로가 되는 K가 1이니까 큰 거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요게 바로 판별식 D의 범위가 됩니다. 교집합 교집합 집합 안 배우셨죠?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 요번에 2번 식을 만족시키는 K범위.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마이너스 붙여서 예분의 예요.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걔가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0보다 작아져야 돼요. 양변에 마이너스 1씩 곱해주면 K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 곱해주니까 0, 엄수 곱해서니까 바뀌고요. 이 양을 시켜주면 K는 마이너스 1보다 커져야 됩니다. 또 K 범위 하나 구했어요. 요번에 마지막에 하나 남은 요거의 K 범위. 알파 베타. 그냥 예분의 예죠. 두근의 곱은 1이 됩니다. 1은 0보다 크죠. 그럼 K는 어떻게 범위가 생겨요? 얘기해보세요. K는 뭐다? 모든 실수다. 뭐 해도 되고요. 아니면 얘 두 개만 구하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답은 똑같아집니다. 오케이. 그러면 수익선 하나 그려주시고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왼쪽 가시면 되겠죠. K가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포함하시고 오른쪽 가시면 되겠죠. K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요. 마이너스 여기 있겠네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모든 실수도 한번 해드릴까요? 그럼 지붕 3개 썼는 친구. 만약에 모든 실수 없다면요. 뭐 하시면 돼요? 지붕 2개 썼는 친구 찾아주면 되겠죠. 요 범위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처리하시면 얘가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거 볼게요. 요거다. 두근의 부호가 다르대. 이런 거 좋지. 두근의 부호가 다를 때 누구만 따져야 돼? 알파 베타만 따져주면 되죠. 와, 이런 거 좋잖아. 두근의 부호가 다를 때는 뭐만 따진다? 판별식 D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돼. 무조건 실근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따져요? 못 따져서 안 따져요. 못 따져요. 어떨 땐 양이고 어떨 땐 음이에요. 부호가 다를 때는 알파 베타만 따져주시면 됩니다. 부호가 다르니까요. 곱해주면 음수가 되겠죠.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은 두근의 곱. 쌤 엄청 쉬운데요. 두근의 곱은요? 네. 엄청 쉽습니다. 두근의 곱은요. 두근의 곱은 그냥 예분의 예잖아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K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요거 인수분해 할게요. K 마이너스 1 합차공식 인수분해 되죠. 0보다 작다. 이런 제곱에도 상관없잖아.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은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거 앞에 거 마이너스 뒤에 거 합차공식이죠. 되죠? K제곱 앞에 계수 양수 기준에서 작으니까 무슨 범위예요? K는 4의 범위 처리하시고요. 얘가 0이 되는 K가 마이너스 1 작으니까 왼쪽. 얘가 0이 되는 K가 1이죠. 큰 거 오른쪽. 끝났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922번의 정답은요.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923번. 어머나 어떡하니? 또 새로운 유형으로 넘어갔습니다. 세 문제 남았죠. 괴롭죠.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괴롭부터. 자,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잠깐 또 하고 요 세 문제 남았는 거 풀고 끝낼게요. 두근이 마이너스 근의 위치 묻는 문제래요. 자, 2차 방정식의 아까 전에 실근의 부호했죠. 요번에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또는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로 바뀌었습니다. 말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쌤들은 옛날부터 강의를 해 오셨던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근의 분리라고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의 분리. 여러분들은 한때 근의 분리 가면은 뭐야 근의 분리는? 그런데 쌤들이 익숙하죠. 이게 익숙해 버렸죠 이미. 자, 이제 개념 그쪽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근의 위치라는 말이 이제 붙습니다. 근의 위치라고 쓰시면 돼요. 간혹가다 근의 분리는 제가 왜 했냐면요. 혹시라도 근의 분리 들어보시면은 근의 위치하고 같은 말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근의 위치.
와우. 54분 동안 떠들었더니만 입이 아프다. 자,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또는 근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요. 두 근 알파 베타가 m보다 클 때 뭐 k의 범위를 구하시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두고요. 그 두 근이 m보다 클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도 역시 함수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방정식으로 풀리면 방정식으로 풀면 되는데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이용해서 k의 범위를 구해주는 거라고요. y = 제로는 x축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x축을 제가 이렇게 하나 해볼게요. 요게 x축이라고 보시고요. 요 2차 함수가 뭐 위로 볼록할 수도 있고 아래로 볼록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볼게요. 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볼게. 그러면 두 근이 알파 베타라 그랬으니까 요 2차 함수와 x축의 등호는 교점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교점의 x좌표가 근이 되는 거거든요. 이 방정식에서. 그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란 얘기예요.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서 이 두 근이 m보다 크대. 그럼 m은 여기 있어야 되겠죠. m보다 커야 되니까. 그죠? 여기가 x축일 때 요렇게 된 사항이에요. 이렇게. 그래프가 요렇게 돼 있다고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그린 거예요. 요렇게. 됐죠? 좋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는 3개를 따지거든요. 유형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유형은 2가지고요. 그 유형 2가지에 대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간단한 결론으로 제가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일단은 증명을 먼저 하고 유형 2가지를 어떻게 기억해야 될지까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친절하죠? 유형은 2가지고요. 여러분들 앞에 문제에서 근의 위치 문제는 몇 개 따졌어요? 3개 따졌죠. 미안하다. 근의 위치가 아니고 실근의 부호일 때 3개 따졌죠. 판별식 뒤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3개 외우자고 얘기했잖아 우리가. 그러면은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도 3개를 따지는데 그 3개는 뭘 따지는지는 외우자. 뭘 따지는지는 외우자. 뭐를 따지냐 하면은 판꼭함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판꼭함 따져요. 판별식 D, 꼭지점의 x좌표, 그 다음에 함수값 이렇게 3가지를 따집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는 3개 따져요. 유형은 2가지고 3개를 따집니다. 판꼭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판꼭함. 판별식.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그래프가 돼야 돼. 그러면은 판별식을 따질 건데 그러면은 봐봐.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두 근이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죠? 그래서 판별식을 따지는 이유는 두 근이 생겨야 되니까 얘를 내려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 그래프라고 보는 거야. 일단은 이렇게 그래프가 돼야 돼. 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야. A, B, C에 의해서. 그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두 근을 못 가져요. 알파 베타를 못 가진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가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얘를 내려줘야 돼. 그래서 내려줘서 x축과의 교점이 생겨야 되니까 두 근이 생길 거 아닙니까? 결국 판별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돼요. 그죠? 이거를 내려야 되니까. 그래야지 두 개의 실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은 그래프를 내려준다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여기까지는 일단 돼서 조금 더 갈게. 그리고 꼭지점의 x좌표 따진다 그랬죠. 꼭지점의 x좌표 구하는 공식이에요. 뭐냐면은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꼭지점의 x좌표.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가 여기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래프가 생각해봐. 그래프가
여기까지 해서 내려왔어, 그래프가. 그런데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프 이렇게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도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서로 다른은 아니고 두 개의 실근을 가지는 건 맞잖아. 그지?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가 우리가 여기 있겠죠. 그래프 이래 생기면은. 그럼 n보다 어때요? 왼쪽에 있죠. 즉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가 n보다 작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그래프가 돼야 되니까 결국 마이너스 2a분의 b 꼭지점의 x좌표 얘가요. 꼭지점의 x좌표인 얘가요. 누구와 누구 사이 있으면 돼요? n보다 이 그래프가 되려면 이 그래프가 안 되고 이 그래프가 되려면은 마이너스 2a분의 b 꼭지점의 마이너스 2ab 꼭지점의 x좌표가 n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그래프가 안 된다는 얘기지. 마이너스 2분의 b가 n보다 커져야 되는 거죠. 이 그래프가 되려면은. 이 그래프는 아니고 우리는 이 그래프를 보고 이 그래프를 다라고 생각하고 푸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꼭지점의 x좌표는 좌우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좌우. 그러니까 얘 아니면 얘인데 우리는 이 그래프니까 꼭지점의 x좌표는 n보다 커야 되겠죠. 작아지면 이 그래프 될 거니까. 오케이? 꼭지점의 x좌표는 좌우의 역할을 해줍니다. 판별식은요 위아래 상하의 역할을 해준다면은 꼭지점의 x좌표는 좌우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그래프를 지금 맞추는 거야. 함수값, 그 다음에 판곡함, 함수값을 따지는 거예요. 요 그래프가 만약에 y 꼴 fx 그래프였다면은 그러면은 좋아요. 꼭지점의 x좌표도 n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나 같아 해서 그래프도 내려왔어요. 그런데 얘가 봐라. 이 그래프인데 이렇게 되더라도 예, 판별되는 0보다 크나 같아졌고요. 꼭지점의 x좌표도 n보다 큰 거 맞습니다. 꼭지점의 x좌표 여기 되니까요. n보다 큰 거 맞죠? 우리 이 그래프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함수값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m에 대한 함수값이요. 얘는 m에 대한 함수값이에요. 지우지 말고 요 그래프다. 요 그래프. 잠깐만요. 아유, 네, 흥분했네. 요 그래프다. 요 그래프를 맞춰주는 거야. m에 대응되는 여기 값이 fm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생기면은 m에 대응되는 y 값이 여기가 fm이 되겠죠. 오케이? 근데 우리 이 그래프를 만드는 게 아니고 요 그래프, 요 파란색 그래프를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러면 fm의 값이 뭐가 돼야 돼? x축 위쪽에 대응되니까 얘가 양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지. 이 그래프가 되면은 fm의 값이 음수가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함수 값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위로 볼록 아니면은 아래로 볼록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봐라. 결론부터 얘기할게. 판별식, 판곡함 3개를 따지는데 판별식은 위아래의 역할을 담당한다면은 꼭지점의 x좌표는 좌우의 역할을 맞춰주는 거고요. 각도를. 그 다음에 함수값은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한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뭐 증명 과정은 그렇게 따로 책에 나와 있는 건 없죠. 역할은 이렇습니다. 판곡함. 그러면 쌤 이게 다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이 필요 없어요. 이게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얘가 왜 이거를 따져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자 설명을 해드린 거고 그냥 판곡함 3개를 따진다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것만 따진다고 생각하면 돼. 뭐 판별식을 뭐 위아래 꼭지점의 x좌표를 좌우 함수값을 위로 볼록 아래 볼록으로 그래프를 맞춰준다. 예, 그 말은 맞는데 뭐 시험에는 이거 묻지는 않아요. 이거 묻는 문제 제가 단 한 문제도 못 봤어요. 그럼 바래 이제 어떻게 유형은 제가 2가지나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유형으로 간다. 유형으로. 오케이, 좋아요. 유형으로 간다. 함수로 해서 갑니다. 좌변의 y, 우변의 y. 첫 번째 유형입니다. 2차 함수가 x축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고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 그럴게요. 위로 볼록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x축을 하나 더 그릴게요.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쌤, 유형 2가지라면서요. 마이 유형이 많은데요. 아니야, 이게 한 가지 유형이야. 이렇게. 그러면 두 근이 알파 베타로 했으니까 x축과의 교점이 근이 됩니다.
두근이 n보다 크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 따져요. 판꼭함 다 따져요. 판별식 꼭지점의 x좌표 함수값 3개를 다 따져요. 오케이? 그리고 두근이 n보다 작다 이럴 때도 판꼭함 3개를 다 따져요. 오케이? 3개를 다 따진다고. 두근이 알파 베타가 두근이 m과 n 사이에 존재한다 이럴 때도 3개를 다 따집니다. 판꼭함 3개를 다 따져요. 이게 유형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두 번째 유형은 이거야. 이게 x축이라면은 만약에 그래프가 이래 생겼다면은 두근 있죠.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그 사이에 m이 존재하잖아요. 두근 사이에 m이 존재할 때는 얘는 함수값만 따져주면 돼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거 왜 그런지도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는데요. 자, 일단은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유형은 두 가지야. 유형은 두 가지.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는 두근이 뭐 m보다 크다. 두근이 m보다 작다. 두근이 m과 n 사이에 존재한다. 이럴 때는 뭐 따진다? 판꼭함 3개를 다 따지면 돼. 판꼭함 3개를 다 따지면 돼. 그런데 두근 사이에 어떤 값이 들어가죠? 두근 사이에 뭐 m이 존재할 때 이렇게 문제 나오는 거는 함수값만 따져주면 돼요. 판꼭은 안 따집니다. 판꼭은 안 따지고 함수값만 따져줘요. 그러니까 두근 사이에 어떤 값이 들어가죠? 그러면 함수값. 두근 사이에 안 들어가죠? 두근 사이에 안 들어갔죠? m이 두근 사이에 안 들어갔죠? n도 두근 사이에 안 들어갔죠? mn도 두근 사이에 안 들어갔죠? 이럴 때는 판꼭함 3개를 다 따진다. 네. 유형 두 가지입니다. 사이에 들어가면 함수값만 따져주면 되고 사이에 안 들어갔을 때 이 사이 알파 베타 사이에 없죠? 그때는 판꼭함 3개를 다 따진다.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어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잘 묻지도 않으니까요. 923번입니다. 요 문제 맞죠? 예, 922번까지 실근의 보호까지 했죠. 923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모두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함수로 해석합니다. 좌변의 y, 우변의 y. y꼴 제로는 x축을 의미해요. 그럼 x축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x의 와표 계수 1 양수니까 아래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좋아요. 두근이라 하는 거는 x축과의 교점. 얘가 두근이 됩니다. 이 두근이 모두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두근은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큰 거 아닙니까? 요 그래프가 되라는 얘기예요. 요 그래프. 그러면은 사이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두근 사이에 안 들어갔죠? 마이너스 2가. 그럼 뭐 따져야 돼요? 그렇죠. 판곡함 3개를 다 따져야 돼요. 판별식 두 번째 꼭지점의 x좌표 세 번째 함수값. 이렇게 함수값이죠. 함수값 3개를 다 따져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럼 판별D는요. 두 근이잖아. 중근도 중복이 되었을 뿐이지 두 근입니다. 근이 두 개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판별D가 0보다 크나 같아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만약에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에서. 그럼 뭐 해야 돼? 등호 빼시면 되죠. 알겠죠? 중근도 근이 두 개인 거예요. 중복이 됐을 뿐이지. 요는 서로 다른 두 근이란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니까 판별D는 0보다 크나 같아지면 돼요. 판별D 갈게요. 4분 뒤로 가시면 되겠죠. 자, B'은 마이너스 2가 되고 B' 제곱 4 마이너스 AC죠. 1 곱하기 2니까 얘가 되는데 보가 바뀌어야 돼. 마이너스 K 플러스 3. 얘가 0보다 크나 같아지면 돼. 이 항을 시켜주면은 K 쪽이 작거나 같다 더해주면은 7이 되겠죠. 오케이. 요거 하나. 요 세 개까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지 이 그래프가 되고요. K의 범위가 되고 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꼭지점의 x좌표 여기죠.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a가 1이고요. b가 마이너스 4입니다. 요게 누구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잖아. 꼭지점의 x좌표. 여기가 꼭지점의 x좌표인데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커야 됩니다. 얘가 커져야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마이너스 플러스 만들고 2로 약분해주면은 2가 마이너스 2보다 커집니다. 그러니까 K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k에 어떤 값이 들어가든지 상관없이 꼭지점의 x좌표는 무조건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요.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함수값. 요 그래프를 요 식을 우리가 fx라고 볼게요. 제가 임의로 fx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fx가 요 그래프는 그러면 y = fx의 그래프가 되겠죠. 오케이? 이걸 fx라고 뒀으니까 오케이. 그럼 fx는 x제곱이라고 둔 거죠. 제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k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그럼 마이너스 2의 대응들은 여기 값, 즉 f-2가 뭐가 돼야 돼? x보다 위쪽에 대응돼야 되니까 얘 양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함수값 f-2가 양수가 돼야 됩니다. f-는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4가 되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니까 플러스 8이 됩니다. 완전히 이해되죠? 플러스 k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맞죠? 마이너스 2 집으니까 4 플러스 8 k. 예, 맞습니다. 얘가 0보다 커지면 되죠. 요 계산해 주니까 12 3 빼주니까 9가 되죠. 그러면 반대로 이 양식 요 계산해 주니까 9가 되고 이 양을 해주면 k는 마이너스 9보다 커져야 돼요. 그 요 세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걸 적으면은 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조금만 내릴게요. 그럼 여기를 x축이 아니죠. k축이죠. k축 하나 적으시고요. k가 7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왼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k가 마이너스 9보다 커야 돼요. 마이너스 9보다 커야 돼요. 포함 안 하고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k는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실수. 세 개를 다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요 범위니까 답 적을게요. 답은 k는 마이너스 9보다 커야 되고요.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얘가 바로 923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2차 방정식의 건의 위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924번입니다. 요 2차 방정식의 함수로 해석하는 거죠. 좌변의 y, 우변의 y. y 꼴 제로는 x축. x축 먼저 세팅을 해라. 이렇게요. 그 다음에 x제곱 합의 계수 1 양수니까요. 아래로 볼록합니다. 오케이. 두 근이 요거죠. 요게 두 근이 돼요. 두 근 사이에 1. 와우. 이 두 근 사이에 1이 들어가래. 이 1이 들어가래. 1. 두 근 사이에 1 들어가래. 그죠? 두 근 사이에 1 들어가래요. 두 근 사이에 1 들어가래요. 오케이. 그럼 뭐만 따지면 돼? 두 근 사이에 우리가 들어갔으니까 어떤 숫자가 들어갔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함수값만 따져주면 되죠. 요 전체 식을 제가 치환할게요. fx라고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y 꼴 fx 되니까 요 그래프가 y 꼴 fx가 되고요. 그리고 fx는 요거라고 치환한 거죠. x제곱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3 요게 fx가 되는 거죠. 오케이? 뭐만 따진다고요? 함수값만 따져주면 돼요. 왜? 두 근 사이에 들어갔잖아요. 유형은 두 가지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 그러면 1의 대응들은 y, 여기 값이 f1이 되는데 요게 fx 그래프니까 얘가 음수가 돼야 돼. 그지? f1이 음수가 돼주면 됩니다. 쌤, 두 근 사이가 들어가면요. 억수로 쉽네요. 계산도 편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억수로 편해요. x를 1만 집어넣어주면 돼요. 여기다 1 집어넣어주니까요. 1 플러스 여기다가 1 집어넣어주니까 k제곱 플러스 2가 되고요. 뒤에는 따라 쓸게요.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3이 0보다 작아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주면은 k제곱 마이너스 3k 이게 3이 되고 마이너스 13이니까 마이너스 12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 할게요. kk 2, 50 큰 쪽에 마이너스 작은 쪽에 플러스. 그럼 k는 k제곱 합의 계수 양수 기준에서 작으니까 4의 범위 처리해주고 얘가 0이 되는 k가 마이너스 작은 거 왼쪽 얘가 0이 되는 k가 뭐 큰 거 오른쪽. 그래서 얘가 바로 924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진짜 찐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925번. 자, 이게 마지막 문제죠.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대. 그러면은 역시 함수 좌변의 y, 우변의 y. y 꼴 제로는 x축. x축 먼저 하나 세팅. 요렇게. x제곱 합의 계수 1 양수 아래로 볼록. 이렇게. 오케이, 됐죠? 그러면은 요게 두 근이잖아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등호는 교점.
교점의 x좌표가 요 방정식에서 근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실근 이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 함수에서의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에서는 실근이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일 때,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있고 여기가 3 있어야 되겠죠.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일 때 몇 개 따집니까? 사이에 안 들어갔죠. 두 근 사이에 안 들어갔죠. 그럼 뭐 따지라 그랬어요? 세 가지 따지라 그랬죠. 뭐 따집니까? 판곡함. 첫 번째, 판별식. 두 번째, 꼭지점의 x좌표. 세 번째, 함수값. 판곡함 세 개 따져요. 서로 다른 두근이란 말이 있어요. 항상 요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냥 두근입니다. 그러니까 판별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됩니다. 요렇게. 그렇죠? 판별 D 갈게요. 4분의 D 못 가니까요. 자, 요거 제곱해 주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죠. 얘는 K-1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1이니까 필요가 없고요. C가 이거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4.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되는 거죠. 요거 정리할게요.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4 분배가면은 4K 마이너스 4, 4, 16.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K에 대해서 내림차수 정리해주면은 K제곱 1에 계산해주니까 플러스 2K 1에 계산해주니까 마이너스 15가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됩니다. 그럼 KK가 되고요. 3, 5, 15 되고 큰 쪽에 플러스 작은 쪽에 마이너스. 자, 조금 내릴게요. K 범위 구하시면 되고요. 그럼 얘는 4의 범위 아니죠. K는 작은 것보다 더 작거나 같다. 또는 K는 얘가 제로가 되는 K가 3이니까요. 큰 것보다 더 크거나 같다. 요게 바로 첫 번째 하나 구하는 K의 범위가 되는 거죠. 되겠죠? 요번에 꼭지점의 x좌표 갑시다. 꼭지점의 x좌표 조금 당깁시다. 요 식을 봐야 되니까요.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a가 1이죠. b가 이겁니다. 마이너스에 k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그죠? 마이너스 2a분의 b. 얘가요. 꼭지점의 x좌표 여기 있잖아. 얘가 누구와 누구 사이 있어야 돼? 마이너스 1과 3 사이 있어야 돼. 얘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림 보면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를 만들고요. 양변에 20 곱해버릴게. 마이너스 2 곱해주면 약분되고 K 마이너스 1. 여기도 2 곱해주니까 6이 되겠죠? 1씩 다 더할게요. 마이너스 1 더해주니까 K 범위 구해야 되니까 1 더해주면 7이 돼요. 요게 우리가 원한 두 번째 K 범위. 이제 마지막 K 범위 하나 함수값. 그럼 요 전체 식을 fx라 둘게요. fx라 두고 그럼 y 꼴 fx. 이게 바로 y 꼴 fx의 그래프가 되고 그러면 fx는 요거를 fx라고 제가 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에 k 마이너스 1의 x 마이너스 k 플러스 4. 요게 fx입니다. 그럼 1에 대응되는 여기 값이 f 마이너스 1인데 x축 위쪽에 대응됐으니까 f 마이너스는 양수가 돼야 돼요. 그리고 3에 대응되는 여기 값이 F3이 되겠죠. 얘도 X축 위쪽에 대응되었으니까 얘도 양수가 돼야 되고 얘도 양수가 돼야 되는 거죠. F3도 양수가 돼주면 됩니다. 3자 좀 정확하게 적게요.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K 범위 구하시고 여기서 K 범위 구해서 4개의 K를 동시에 만족하는 K 범위 구하시면 우리가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 x안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을게요. 여기다 마이너스 1 제곱해주니까 1, 마이너스 1 들어가주면 얘가 플러스로 바뀌어주면 되죠. 이렇게요. 오케이? 식은 변화시키지 맙시다.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얘가 플러스로 바뀌고요. 이 암산 되죠? 플러스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얘는 그대로 나오면 되니까. 뒤에 건 따라 쓸게요. 마이너스 k 플러스 4가 0보다 커져야 돼요. 플러스 k 마이너스 k 사라지고요. 1 마이너스 안녕되고요. 4가 0보다 큽니다. 그죠? K는 모든 실수죠. 이렇게 되면은 K는 모든 실수. K의 어떤 값 들어가는 상관없이 무조건 F-1은 양수 값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마지막 하나. F3. X안에 3 집어넣을게요. 9가 되고요. 좀 분리하자. 자, 여기다 3 집어넣어서 분배 가주면은 보도 바뀌어야 돼. 마이너스 3K. 요래 분배 가면은 마이너스 3 보호 바뀌어야 되니까 플러스 3. 뒤에 거 따라 쓸게. 마이너스 K 플러스 4. 얘가 양수가 돼야 돼요. 그쵸? 요래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4K. 넘어가니까 플러스 4K. 그쪽이 작아지면 되죠? 했고요. 1에 계산해 주니까 12. 4 더해주니까 16. 양변을 4로 나눠주면요. 약분하셔서 K가 작습니다. 요거 약분해 주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또 나왔어요. 이 네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K 범위 구하시면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K축 하나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뭐부터 그리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거부터 그리고, 어떤 거부터 그리도 상관없는데, 이거 먼저 그릴게요. 그럼 보기가 조금 이뻐져요. 자, 포함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 됐고요. K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5 여기 있겠죠? 네. 작거나 같다, 왼쪽. K가 3보다 크거나 같다, 3은 여기 있겠죠? 이렇게. 일단은 얘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여기야. 여기에서 답이 나와야 돼. 그 다음 K는 모든 실수 쭉 끄면 되니까 예, 생략. K가 4보다 작아야 돼요. 4는 요쯤에 있겠죠. 포함 안 됐습니다. 작아야 되니까 있죠. 예,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요 범위가 답이 되겠죠. 얘까지 쓰면 모든 실수. 지붕 4개 쓰는 애 찾아주면 되죠. 그 답은요. K는 3보다 크거나 같고요. 4보다 작다. 얘가 바로 예, 요 문제의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죠? 여기까지입니다.